이 자산 배분을 가장 먼저 언급한 분이 누구신 것 같아요? 성경이랑 솔로몬 대왕 아저씨예요. 네 자산을 7개에서 8개 정도로 배분해라. 왜냐면은 세상에 어떤 재수없는 일이 터질지 너는 알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게 지금도 딱 맞아요. 당연히 미래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자산을 지금 사가지고 보유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투자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왜냐면 우리 모르니까요. 미래에 뭐가 나갈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재수없는 일이 터질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몰랐고, 2019년에만 해도 코로나가 터질지 사실 아무도 몰랐거든요. 누가 2019년에 가가지고 야 1년 후에 역병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생고생하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거든요. 어떤 재수없는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가지고 자산을 배분해 놓으라는 건데, 그 목적에 적합한 것이 바로 주식, 채권, 실물자산, 그리고 달러화, 요거죠. 마켓 타이밍 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완전히 랜덤으로 분포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주식 수익이 좀 더 높을 확률이 높은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어요. 동적 자산 배분에서 최근에 당이 좋은가 안 좋은가, 많이 올랐는가 안 좋았는가, 가격의 추세를 많이 보고요. 가격의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그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안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더 높아요. 그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계절성, 11월 4월에는 보통 주식이 좋고 5월 10월에는 안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올해도 특별히 또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4월이 보통은 좋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슬슬 다시 들어갈 타이밍이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11월 4월에 수익이 될 확률이 70% 정도예요. 30%는 수익이 안 났다라는 말이죠. 7대3 정도로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은 78% 정도였어요. 11월 4월에 수익 낼 정도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실이 불가능한가? 그건 당연히 아니죠. 미국 시장은 22%, 그리고 한국 시장은 30% 확률로 손실이 실제로 발생했으니까요. 계절성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월말 월초 같은 데 보통 주식 수익이 좋거든요. 월 중에는 별로 안 좋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00%짜리 전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확률이 높은 쪽에 계속 베팅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 전체 목표 들어가고 싶은 거에 3분의 1을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11월에 많이 떨어지면 또 손절을 할 거고요. 계획대로 11월에 오르면은 또 3분의 1을 들어가고, 계획대로 11월 또 오르면은 12월에 마지막 3분의 1을 태울 생각입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오기가 생겨가지고 어디서 딴 데서 자금을 긁어와가지고 물타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가장 쉽게 골로 가는 방법이죠.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 주식 페인, 뭐 주식 때문에 패가 망신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의 마법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시장의 루저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로 only losers, average losers라는 말이 있어요. average loser라는 게 물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루저들만 물타기를 한다라는 그런 아예 격언이 있어요. 소형주 중에서 관리 종목과 적자 종목만 빼도 얘네들이 연봉리 수익이 40%까지 나와요. 그냥 랜덤 소형주를 사도. 그래서 이제 그 소형주 효과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한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소형주 중에서 최근 분기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게 많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본인이 직접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DB를 구축을 해야 되고 지표도 다 계산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는 1000명 중에서 한 3명의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비록 유료기는 해요. 보통 한 연 20에서 25만 원 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지표를 필터링 해가지고 그 전략을 직접 백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거기에만 종목을 뽑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를 1, 2분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그 4대 대표 소프트웨어는 퀀터스, 퀀트킹, 올라떼, 젠포트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4개가 한국에서는 꽤 괜찮은 프로그램들이죠. 일단 미국 대형주에서는 퀀트 투자가 잘 안 먹힌다라는 게 일단 하나의 큰 포인트고요. 미국 대형주에 내가 투자하고 싶어 하면은 S&P 500 ETF 이런 거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소형주 내에서는 퀀트 전략이 미국에도 똑같이 통해요. 퀀트 투자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전략들인데, 그 심플한 전략들이 통하는 데가 어디인가? 좀 사람들이 무식한 시장에 많이 통하겠죠. 사람들이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투자자들이 바보면 바볼수록 이런 간단한 전략들이 잘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연히 미국 대형주는 그 수많은 해치펀드들, 소위 진짜 그 브레인즈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빡치게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저퍼 피비어 전략 들어가가지고는 뼈를 못 추립니다. 뭐 예를 들면 바둑으로 보면은 제 전략의 레벨이 뭐 5에서 6단 정도라고 하면은 소위 1단, 2단들이 노는 시장에서는 그걸로 제가 평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미국 대형주는 9단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제가 가가지고 한 판도 못 이겨요, 한마디로.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조기 축구 하시는 분을 제가 한 달 만에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1부 리그로 보내겠다 하면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불가능해요. 투자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그걸 전부 다 레시피화 해가지고 그대로만 딱딱 투자하면 되거든요. 투자는 실제로 그 내 돈을 이 레시피들 그대로 넣고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방식들 많잖아요. 뭐 가치 투자도 있고 기술적 투자도 있고 매크로도 있고 정보 매매도 있고 다 좋은데, 그거는 마스터할 때까지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보통은 5에서 10년 정도는 걸릴 거거든요.
근데 퀀트는 한 달만이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전략이 안 먹히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또 이런 구간 나왔네 하하 하면서 그냥 그 전략을 계속 전파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새로 하는 사람들은 역시 안 되잖아 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전략을 끝까지 해야지 연봉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중간에 도망가면은 그 수익이 안 나오죠. 그게 이제 펀드에서는 고수와 하수의 차이인 것 같은데,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고수와 하수가 똑같이 해도 레벨 차이가 나가지고 수익이 진짜 천차만별로 나오죠. 근데 우리 둘이 펀드 투자를 했으면은 똑같은 전략을 했으면 똑같은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들이는 노력 대비 성과가 매우 높다. 두 번째는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바쁘기 때문에 투자에 투입할 시간이 적잖아요. 펀트는 소프트웨어 돌리면 기계적으로 몇 분 만에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하면서도 병행하기가 되게 좋죠. 사실 그것도 제가 펀트를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맨날 장을 볼 수가 없고 저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펀트가 되게 적합하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이 유지가 된다는 선 안에는 그 본인의 심리를 많이 배제를 할 수가 있죠. 이 인간이라는 게 투자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 선택하면서 사고 파는 거를 하면은 결국은 다 패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퀀트 투자는 레시피가 딱 나와 있어가지고 내 의사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소형주 퀀트를 가장 크게 하시는 분이 60억 정도 하시거든요. 그분도 처음에는 50대 50 자산을 나눠가지고 이 50%는 내가 내 방식대로 성장주에 투자를 했고, 이 50%는 퀀트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님 대 내 전략님이랑 이제 붙은 거죠. 배틀을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내 전략님이 이겼죠. 그래가지고 본인 투자를 포기하시고 이 전략으로 보냈죠, 돈을. 퀀트 투자 하세요. 네. 가성비 높은 투자이고, 네, 성과가 좋고, 여러분 시간 없는 거 잘 아니까 시간도 별로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빅퀀트들을 이해 못해요.